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보면서 선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 문제잖아요. 그쵸? 용어 문제고 그리고 이 5개 선지 중에서 하나밖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있으면 사실 용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잘 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걔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내가 요걸 보면서 이 지문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잡는 데는 사실 용어들을 일단 보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1, 2, 3, 4, 5번 제가 이런 문제에서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1번은 쉬워요. 일단 반론. 반론이 뭐죠?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따위에 대해서 반박함. 그러니까 반대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박이 뭐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1번 써볼게요. 1번 여기 아래다 써볼까? 1번 좀 크게 쓸까? 예상되는 반론 뭐에 대한 지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언급합니다. 거기에서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말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내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이러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주장은 이미 강화가 된 거예요.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한 것 자체가 주장을 강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한 부분이 지문에 있었는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2번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얘는 뭐 어려운 단어가 명시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지문을 쓴 사람이 필자죠. 지문을 쓴 사람이 필자입니다. 지문에 그러니까 지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필자의 관점이 명시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죠. 등장인물로 이 이 지문 안에서 어떤 인물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증주의 범죄학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해볼까요? 실증주의 범죄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도 맞는 생각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은 요러요러한 점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됐다면, 말을 지어내려니까 혀가 꼬이네. 요렇게 제시가 됐다면은 요건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좀 애매한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필자의 관점이 지문에 드러난다는 것 자체도 그냥 지문에 써져 있음. 그리고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비교라는 말은 사실 용어적으로 판단을 하자면은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다른 관점과 어떠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랑 대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비교를, 이 비교라는 단어만 따로 쓴다면은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요렇게 쓰는데, 만약에 비교와 대조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면 비교는 보통 공통점을 찾고 대조는 보통 차이점을 찾는 식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니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와 대조는 이 둘이 같이 쓰이면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도 공통점을 찾고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것으로 쓰이지만은, 따로 쓰인다면은 차이점을 찾는 것도 되니까 그냥 다른 관점과 필자의 관점이 둘 다 나와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뭐 재고 있다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한다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없어요. 3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가치 그리고 뭐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효용 뭐죠? 보람있게 쓰이거나 쓰임, 그런 보람이나 쓸모, 가치와 효용을 비슷한 말을 두 개를 동시에 썼네요. 비유, 적,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얘를 옮겨 써보자면 핵심 개념이 뭐예요? 지문에 주인공 격인 개념의 가치와 효용은 뭐죠? 쓸모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요거는 공식 무조건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연결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런 게 많이 쓰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가 뭐뭐하는 것처럼 요런 말들이 많이 쓰여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요거는 비유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 주셔야 될 거는 지문의 주인공격인 개념이 뭐냐, 얘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느냐. 그런데 그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 제시해주고 있는 방식을 띄고 있느냐.
라는 건데 요 셋 모두 다 해당하는 부분이 지문에서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답이죠. 제가 이 통시적이라는 단어는 나올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통시적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또는 그런 것,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봐.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보시면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천사를 추적하는 시간의 추이 그리고 공시적 분석과 구별되는 말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공시적이란 단어도 당연히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본다고 할까? 공시적에서는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죠. 요거는 뭐냐면 똑같은 시대 또는 시점에 놓여있는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통시적 관점이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야 될 거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지문에 나타나 있는가라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예, 4번이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는가,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통시적, 공시적 지금 썼었는데 통시적, 공시적 이 두 가지 단어는 따로 쓰일 때와 같이 쓰일 때가 1대1 비율 정도 될 정도로 많아요. 그만큼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래 보이는데, 통시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간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적은 시간 흐름이 존재하는 이상 공시적이 안 돼요. 시간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시점 혹은 동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인 거죠. 뭐 통시적의 예로서는 조선시대에, 아니다, 이건 통시적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대별 의복의 변화 양상. 그럼 뭐 과거로부터 거슬러 가가지고 현재까지 의복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옷 입는 거 맞죠? 의복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건 통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시적으로 들어가자면 정확히 같은 시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2019년 1월에 대한민국의 의복 문화,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로 친자면은 조선시대의 의복 문화라고 해가지고 조선은 뭐죠? 평양인가요? 평양과 개성과 뭐 다른 지역들, 여러 지역들의 의복들을 비교한다면 그건 공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조선시대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넣는다면은 이건 또 통시적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적과 공시적이라는 거 단어를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5번 볼까요? 5번은 두 이론의 장점을 절충, 새로운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요 단어가, 절충이라는 단어가 A랑 B라는 의견이 있어요. A랑 B라는 의견 중에
하나를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A랑 B를 섞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A에서 A 10가지, A의 10가지 내용 중에 9가지를 더하고 B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넣어도 절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랑 B라는 의견이 있다면은 적절하게 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것은 둘을 완벽하게 더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적절하게 섞은 A도 B도 아닌, 그런데 A와 B의 모습은 가진,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낳은 우리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놈만 들어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둘 다 섞여 있어야 돼요. 두 이론이 장점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새로운 이론으로 통합되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절충에 대한 단어가 어렵다면 단어 자료를 제가 저번에 써둔 게 있을 거예요. 단어 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단어 자료 통시적 공시적은 여기서 설명한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문을 제가 일부러 보면서 안 한 게, 지문을 보면서 해봤자 요 녀석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없는 거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좋은 문제입니다.